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우입니다. 자, 여러분과 새로운 과목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기하라는 과목인데, 뭐 학교에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학교들도 있고, 뭐 일부 학교는 고1에 배우는 경우도 있고, 고3에 배우는 경우도 뭐 있고, 어쨌든 이제 선택 기하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실제로 선택 과목이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선택 기하 과목은 이제 고3 수능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이제 고3 수능의 선택 과목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선택 과목들에 비해서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수학 상하를 배웠잖아요. 네, 그냥 수학. 그 다음에 이제 요러고 배우고 나서 수학 1을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다음에 수학 2도 배우고요. 수학 2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도 배우고요. 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서 이제 가장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과목이 기하라는 과목이고, 뭐 기하 말고도 다른 과목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실력정석 교재는 이 기하만 있는 이유가 실제로 기하가 수학의 어떤 카테고리상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심지어는 요 전 교육과정까지는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이과에 있었는데 이 기하 벡터라는 과목이 이과의 필수였습니다. 뭐 굉장히 중요했고, 수능에도 뭐 최고 난도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정말 중요했는데, 현재 선택 기하로 바뀌면서 과목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냥 기하라는 과목 바뀌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은 기하도 있고 벡터도 있어서 사실은 예전 교육과정 거의 유사합니다. 빠진 부분이 일부 있어요. 뭐 공간 벡터 빠지고 일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고, 뭐 접근 방법 좀 달라졌습니다. 뭐 접선을 구할 때 음함수 미분법이 아니라 뭐 판별식으로 구하는 이런 게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선택 기하를 여러분 같이 공부하게 된 점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입시에 나오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확통하고 미적분하고 뭐 또는 뭐 수원하고 수투하고 미적분이라든지, 그래서 뭐 수원하고 수투하고 뭐 확률이라든지, 이제 뭐 문이과에 따라서 어쨌든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기하라는 과목은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모레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 아니라 조금 더 빠른 시간에서 공부를 하면서 뭐 선행을 한다라거나 또는 수학적인 실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고 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이 기하라는 과목이 정말 중요하고 필수입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 설명하면은 수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 말고 그냥 수학이라는 전체 큰 학문의 카테고리가 크게 한 4가지로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말한 게 대수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대수는 뭐 대수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대수라고 하는 게 보통 여러분이 이야기로는 뭐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걸로 대변되는 거. 그 다음에 해석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함수로 대변되는 해석학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학 과정 가서 배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수학의 가장 중요한 큰 카테고리죠. 뭐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방정식, 부등식 배우고, 중학교 때부터 뭐 고등학교 때 함수를 배우고, 이런 게 이제 대수, 뭐 이게 뭐 알제브라, 뭐 이거는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인데,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중요한 덩어리가 뭐냐면은 바로 이게 바로 기하입니다. 기하는 오히려 중학교 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언제 배웠습니까? 중3 때, 중2 때 기하가 뭐냐면은요, 도형이야, 도형. 그러니까 이미 뭐 원의 성질, 접선의 성질,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기억납니까? 그런 게 다 기하고요. 이걸 이제 고등과정의 기하는 이걸 좌표상으로 옮겨가지고 기하 중에서 뭘 배우느냐? 기하 중에 논증기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논증기하는 이 도형 자체를 가지고 배우는 흔히 말하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전부 다 논증기하입니다. 그리고 이 기하 파트 안에는 해석기하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 해석기하가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기하입니다. 해석기하가 뭐냐면은 이거 전부 다 좌표로 옮겨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었죠. 삼각형을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뭐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게 삼각형이 있으면은 이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은 중선, 중선, 중선 연결해서 무게중심 구합니다. 근데 고등과정에 뭘 배웠습니까? 이거를 좌표로 옮겨서 이 점을 x1, y1, x2, y2, x3, y3라고 놓으면은 이 점의 좌표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런 식으로 기억납니까? 컴마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좌표를 통한 기하고요. 해석기하라고 부르는 파트입니다. 현재 우리가 선택기하 지금 공부를 하는 과목에서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다만 이 해석기하의 비중이 조금 더 넓습니다. 조금 더 넓습니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여전히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 수학의 카테고리가 바로 통계라고 하는 파트예요. 통계. 스태티스틱스. 통계. 그리고 확률과 통계 그 통계 맞습니다만 확률과 통계는 진짜 통계 중에서 정말 이 깨알 만한 정말 좁은 부분이고요. 더 넓게 여러분들이 뭐 통계를 배우게 될 겁니다. 뭐 통계는 심지어 나중에 가면은 뭐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에도 통계 연력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분자에 해당하는 운동들을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구하는 것들도 배우게 되면서 굉장히 수학과 과학이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일단 그런 포지션에서의 기하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요 기하라고 하는 게 이런 거랑 대등한 느낌이야 실제로. 근데 고등 과정에서 이거를 안 배우고 넘어간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고등 과정에 방정식, 부등식 안 배우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고등 과정에 함수를 안 배우고 고등학교 수학 공부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 고등학교 때 통계를 안 배우고 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당연히 필수고, 그죠? 통계를 안 배우고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고등과정에 기하를 배우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런 포지션에서 지금 이 선택 기하 과목이 있는 거고요. 뭐 말은 선택이지만 특히 뭐 수능 같은 경우에 선택이라는 더 선택 과목이잖아요. 여러분 고등과정도 선택 과목이고 말은 선택이지만 사실은 이과 수험생들한테는 필수입니다. 필수. 기하를 못하고 대학 가가지고 뭐 수학을 이렇게 비비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자, 이해되겠죠?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데 단원 구성을 잠깐 살펴볼게요. 정석 교재가 총 10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0단원 중에서 제일 처음에 세 단원이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원은 1단원부터 3단원까지 2차 곡선. 2차 곡선의 말은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뭔지를 뭐 잘 모르겠지만 타원은 들어본 적 있지, 그지? 그리고 포물선도 뭐 물리 시간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게 1단원부터 3단원이고 4단원부터 이제 벡터가 나오는데 4단원부터 6단원까지네요. 네, 벡터가 나옵니다. 벡터가 4단원부터 6단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단원부터 마지막 7단원, 8단원, 9단원. 원래 교육과정은 이제 9단원까지가 미안해요. 공간도형. 이게 원래 문제에서 7단원부터 9단원까지인데 교육과정 외의 내용으로 번외편으로 마지막 10단원에 공간 벡터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신이나 수능에는 출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이렇게 총 10단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큰 덩어리로 3단원이에요. 첫 번째 2차 곡선, 두 번째 벡터, 세 번째 공간도형. 이 공간도형의 아름답고 재미있는 점 바로 3차원 3D 도형을 다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3차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고등수학은 전부 다 2차원 상에서 놀았어요. 뭐 삼각형, 사각형, 원, 직선 뭐 전부 다 2차원. 그런데 그러다가 3차원 입체도형.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죠? 뭐 원기둥, 원뿔, 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 각을 구하고 뭘 하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뭐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 공간도형을 되게 어려워하지만 또 이게 기하라는 과목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재밌으면서 아름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또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단원이나 다른 과목보다 이제 볼륨이 조금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뭐 미적분 같은 경우는 19단원이었어요. 근데 한 단원 볼륨이 이거 한 단원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같은 경우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었을 텐데 이 선택 기하 과목은 또 상당히 빠른 호흡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 기대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2차 곡선을 보는데 제일 처음에 포물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차 곡선을 배우는데요. 2차 곡선. 이게 지금
1단원부터 3단원까지야. 근데 이 구성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단원, 2단원, 3단원에 배운 내용이 알맹이만 다르고 전체 구조가 똑같아.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첫 시간이니만큼 쌤이랑 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2차선 크기 제일 처음에 포물선부터 배워요.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쌍곡선을 배웁니다. 이 각각이 정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이 뭐 보통 이제 이거하고 추가로 같이 4개가 한 세트거든요. 그 4개가 뭐냐면은 바로 원이에요. 원. 원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2차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2차 곡선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2차식으로 표현됐다는 뜻이에요. 뭐 원의 방정식 가면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뭐 r의 제곱 이런 꼴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이 x하고 y가 하나 2차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차 곡선이란 말은 이거를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x, y가 하나 2차식으로 표현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4가지 도형을 배우게 되고요. 이 4가지 도형이 다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공부하는 과정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크게 2차 곡선은 다음에 2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정의. 그 2차 곡선은 어떻게 탄생했느냐. 그래서 원을 기준으로, 고1 때 배웠으니까, 원을 기준으로, 원은 평면상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인 점들의 집합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원을 정의부터 배우는 거야. 정의를 배우고 나서 이걸 통해서 도형의 방정식. 알겠어요? 뭐, x하고 y가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를 배우는 게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는 이를 통한 접선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2차 곡선에서 배운 내용 전체입니다. 그럼 있는 거야. 먼저 포물선의 정의 배우고, 포물선의 식을 배우고, 포물선의 접선을 배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타원에서 타원의 정의를 배우고, 타원의 식을 배우고, 접선을 배우는 겁니다. 쌍곡선에서 정의를 배우고, 식을 배우고, 접선을 배우는 겁니다. 끝!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포물선, 타원, 쌍곡선, 원이 정의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식도 다 다르고요. 당연히 전부 다 접선을 구하는 방법 다 다르단 말이야.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에는 구조가 똑같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요 2차 곡선을 좀 현명하게 공부하는 방법은요. 내가 원을 공부했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떠올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은 포물선부터 시작을 하는데 쌤의 그 강의 철학 또 강의하는 어떤 스타일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항상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부분을 공부하는 거 전체에 대한 이해를 꼭 하는 것을 쌤은 강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만나자마자 여러분 안녕 하면서 바로 포물선 공부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포물선은 알겠지만 포물선이 이 2차 곡선이라는 전체 카테고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라든지 다른 개념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알지 못하면은 이 포물선 하나를 뭐 제대로 공부했다고 치더라도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통합교과적인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거나 또는 어떤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해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한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더 나아가서 아까 말했지만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왜 배우는지 뭐 이런 거 다른 과목과의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이게 선택 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왜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하를 선택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지만 선택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던 그 수학이라는 전체 카테고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포물선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보고 부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첫 시간이라서 쌤이 좀 말이 길어졌네요. 자, 포물선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크게 포물선은 정의부터 시작을 해요. 포물선을 먼저 쓸까요? 포물선은 워낙 평소에 많이 쓰는 용어라서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포자가 던질 포자예요. 던질 포자. 던질 포자. 그래서 물체를 던질 때 나타나는 궤적, 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땅에 물리시간이야. 공을 뭐 45도 각도로 던졌어. 공이 이렇게 슉 가서 뿅 하고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것들이 그리는 궤적이 바로 포물선입니다. 이걸 이제 물리시간 설명하면 뭐 중력 가속도가 있고, 중력 가속도가 항상 등가속도 운동이고, 뭐 그게 한쪽 방향이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뭐 X축 방향으로는 등속도고 Y축 방향은 등가속도기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 너무 이제 수학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포물선은 사실 그렇게 중력 가속도는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의가 있습니다만 이런 궤적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포물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직선이 있습니다. 이런 직선. 이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이 뭡니까? 원이 뭡니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포물선은 뭐냐면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점들의 집합인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근데 타원하고 쌍쌍원들 뒤에 가면 다 비슷해요. 타원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인 점들이, 두 점으로부터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쌍쌍원은 두 점으로부터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고,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X축 위에다가 Y축 위에다가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원래는 X축, Y축하고 상관없이 그냥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인 점들의 집합이 전부 다 포물선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좌표축으로 옮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한 방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직선을 이런 식으로 x는 마이너스 p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한 점은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될 수 있게 p, 0 이렇게 씁니다. 이 점을 뒤에 가서 f라는 문자를 많이 쓰는데 한글로는 초점이라고 불러요. 초점. 포커스 약자가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점. 그러니까 한 점과 한 직선은 같은 거리인 점들의 집합이고요. 이 한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한 직선을 우리가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준선. 뭐 기준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준선.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면 이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점들의 집합이야. 그러면 이런 점이 되는 거지요. 왜 이런 점은? 요 사이 거리도 p이고 이 사이 거리도 p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점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요 사이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무조건 수선을 긋는 거죠. 그죠? 점과 점 사이는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항상 수선을 내서 요 길이가 똑같게 되면은 이게 포물선상의 점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점. 그러면은 여기서 요 길이랑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길이가 똑같게 됩니다. 이거를 싹 다 모아 놓으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더래요. 아까 공을 던졌을 때 얻어지는 궤적을 이렇게 약간 뒤집어 놓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게 포물선이에요. 알겠습니까? 포물선. 자, 그때 요렇게 생긴 요 포물선을 정확하게 반으로 자르는 요걸 우리가 포물선의 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축이 이 포물선하고 만나는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네, 포물선 공부를 할 때 외워야 되는 용어입니다. 마치 원도 원의 중심이 있잖아.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용어가 있습니다. 포물선도 포물선의 초점, 준선, 포물선의 축, 포물선의 꼭지점. 근데 이건 꼭 X축, Y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니고, 그래서 뭐 이게 X축이고 Y축이어도 뭐 이렇게 준선이고 이게 초점이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는 뭐냐? 한 점, 초점과 한 직선,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점들의 집합이고요. 포물선상의 모든 점이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항상 기하 문제를 풀 때는 보조선이 되게 중요해요. 뭐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뭐 거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하 문제 풀 때 보조선이 핵심입니다. 근데 포물선 문제가 등장을 하면 어떤 보조선을 그어야 되느냐? 뭐 당연하죠. 포물선의 태생, 출발이 포물선상의 모든 점은 초점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같은 게 바로 보조선이 되는 겁니다. 문제 풀 때 필요한 보조선. 그래서 초점하고 준선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포물선의 정의예요. 포물선의 정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요. 아까 쌤이 세 가지 배운다 했어요. 첫 번째 포물선의 정의, 두 번째 도형의 방정식, 세 번째 접선.
접선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도형의 방정식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포물선의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얻어보자. 도형의 방정식 어떻게 얻느냐? 이 포물선 상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놓아서 요 포물선의 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초점은 뭡니까? p, 0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 임의의 점하고 초점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x-p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시면은 바로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가 길이. 이 길이는 어떻게 써졌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은 준선이 지금 y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하고 이 점은 서로 y좌표가 똑같습니다. 그럼 x좌표가 이건 뭡니까? x고요. 이거 x좌표가 뭡니까? 마이너스 p이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x에서 빼기 마이너스 p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이따가 이제 포물선 문제를 풀다 보면 포물선이 초점이 준선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초점이 여기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포물선이 됩니다. 그러면 준선의 x좌표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길이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줘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포물선을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원은 뭡니까? 이 사이 거리가 항상 반지름 말로 일정하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되는 거. 이걸 풀면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는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여기는 x 플러스 p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의 제곱이 됩니다. 계산하니까 x제곱 x제곱 사라지고 이거 아니에요. p의 제곱 사라져가지고 여기는 y제곱이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2px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다음의 식이 나옵니다. y제곱은 4px. 자, 포물선의 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식이 바로 y제곱은 4px입니다. y제곱은 4px는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꼭지점이 원점이에요. 꼭점이 원점입니다. 네. 꼭점이 원점이고 초점이 p, 0,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인 겁니다. 그럼 봐봐요. 내가 자 y제곱은 12x야. 그럼 이거 어떤 포물선입니까? y제곱은 4px이기 때문에 x축 그리고 y축 그리면 준선은 마이너스 3, 초점은 3 해서 이렇게 생긴 포물선인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해볼까요? y제곱은 마이너스 8x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당연히 4 그리고 p,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p가 마이너스 2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축이고 y축이면 초점이 마이너스 2,0이라는 뜻입니다. 준선은 x는 2란 뜻입니다. 초점 p, 0이고 준선은 마이너스 p니까 x는 마이너스 p니까 그럼 꼭점은 원점이고 포물선이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y제곱은 4px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서 어디까지를 하느냐. 여기 주어진 이 도형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켜. 다시 말하면 x축으로 뭐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 포물선이 뭐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 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똑같아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x자리에 x 빼기 2. y자리에 y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은 12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바로 이렇게 생긴 포물선을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거는 꼭점이 0,0인데 이게 평행이동하니까 이거 꼭지점 어떻게 됩니까? 2, 마이너스 1로 꼭지점이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리할 것 같고요. 사실은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도형에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따로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포물선 내용 전체예요. 포물선에 접선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하고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근데 포물선 중에서 이렇게 초점이 x축에 있고 준선이 y축에 평행한 것도 있지만 어떤 포물선도 있느냐?
어떤 포물선도 있느냐. 이런 포물선도 있는 거예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런 게 초점이고 이렇게 생긴 게 준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P가 준선이고 그 다음에 이게 0,P가 초점이어서 포물선이 뭐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풀면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길이랑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서 이 길이랑 똑같습니다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이 점을 x, y라고 나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랑 이 길이를 똑같다고 풀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냐. 아까랑 뭐 달라지는 게 x축하고 y축하고 바뀌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x제곱은 4py라고 하는 식이 나오고 역시 이 식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x가 제곱된 거랑 y 제곱된 거랑 그러니까 포물선의 식은 어떻게 됐습니다. 하나는 2차식, 하나는 1차식 이런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해하겠습니까? 이것도 적당히 평행이동, 대칭이동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뭐 이런 그래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그래프 아닙니까? 그럼 봐봐. 자, 여러분 y는 x제곱으로 2차 함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고1 때까지는 2차 함수라고 배웠지만 이 기하 과목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면은 아, 이거 x제곱은 4py구나. 4py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p니까 이 포물선은 어떤 포물선이에요? 초점이 0,4분의 1이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인 포물선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2차 곡선에 관한 이야기. 자, 여러분 교재 정석 교재 보면은 기본 정석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이론편이. 이론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쌤이 설명을 항상 이렇게 할 겁니다. 강의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좀 긴 편에 속하고요. 다른 단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짧게 설명을 할 텐데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이론이 있어야지만이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매끄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풀이가 당연히 여러분 중요하겠지. 급급하겠지. 왜? 뭐 학원이나 학교나 또는 내 학습 진도에 보면 문제를 풀어야지 뭔가 내가 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결과적인 내용이고요. 또 여러분이 보게 되는 입시나 시험에서는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원리를 알고 이론을 받아들이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전체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과 수험생들이 수학으로 승부를 보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의를 보겠습니다. 한 점과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점들이 집합의 포물선입니다. 단 이게 뭐 아까처럼 x축, y축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어떤 한 점하고 직선만 있습니다. 이런 거 되는 거야. 이런 직선하고 이런 점, 한 점과 직선으로 같은 거리인 점들이 집합. 그렇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이거 가능하지만 이제 이걸 갖다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x축, y축을 이용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축이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것을 사용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y제곱은 4px예요. 꼭지는 원점이고 p, 0이 초점이고 x는 마이너스 p가 준선이고.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한 초점이나 준선이 y축 관계가 있는 포물선도 있습니다. x제곱은 4py. 자,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를 적당히 평행이동한 그래프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점을 평행이동하면은 뭐 이건 우리가 고1 때 배웠었고 그게 아니라 도형을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x축으로 y제곱은 4p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 식은 y-n의 제곱 이퀄 4p 괄호 열고 x-n. 뭐 이건 뭐 사실 굳이 외울 필요 없죠. 쌤도 안 외우고 있어요. 왜? 뭐 당연한 거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에 대한 적용을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에 관한 식은요. 쭉 풀고 나서 전개를 하면은 한 문자는 2차식이 나오고요. 한 문자는 1차식이 나와요.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뭐 축이 이렇게 되면은 y제곱은 아까 뭐 4px 같은 형태가 평행돼서 이런 식으로 y에 관한 2차식, x에 관한 1차식. 또는 아까처럼 축이 y축하고 평행한 경우는 x축의 수직인 경우는 x에 관한 2차식, y에 관한 1차식.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식이 있어요. y제곱은 4px. 외워야 됩니다. 또 포물선의 정의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내용들이에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부터. 자, 다음 만족하는 포물선의 방정식 구하십시오. 초점이 이거, 준선이 이거. 그럼 보세요. 항상 기본이 되는 걸 먼저 그림부터 그리고 있습니다.
자, x가 1이면 이런 거예요. 이 x가 1. 그 다음에 초점이 3,0입니다. 3,0입니다. 그럼 포물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포물선은 원래 있는 y제곱은 4px 형태를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한 거냐면은 이 점이 꼭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2,0이니까 원래는 꼭점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이렇게 평행이동한 그래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따라서 y제곱은 4px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제곱은 4p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이게 답입니다. 그럼 p는 어떻게 구합니까? 꼭지점으로부터 요 길이가 바로 p가 되는 거죠. 맞아요? 뭐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 p가 양수고 왼쪽에 있으면 p가 음수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 점이 0,0이었을 때 얘가 p,0이니까 요 사이에 초점하고 꼭점의 정보를 알면 우리가 p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 차이가 1이기 때문에 2를 집어넣게 되면 y제곱은 4 괄호 열고 x 빼기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초점이 3,-고 준선이 y는 4.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x축, y축. 준선이 y는 4예요. y는 4. 그 다음에 초점이 3,-2니까 3,-2 이런 거예요. 3,-2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면 이 포물선은 어떤 포물선일 수밖에 없냐면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뭡니까? 얘가 y는 마이너스고 y는 4니까 이 차이가 6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에 중점이 있을 텐데 이 점이 뭡니까? 이 점이 3,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거 어떤 포물선이에요? x제곱은 4py를 어떻게 한 겁니까? 꼭지점이 원점이 아니라 3,1이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x 빼기 3의 제곱 이퀄 4p의 괄호 열고 y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p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는 이제 요걸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축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3이에요, 3.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근데 이게 꼭점에 대해서 반대 방향, 아래쪽으로 3만큼 가는 거니까 p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요 4p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x 빼기 3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12의 y 빼기 1.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할만합니까? 정석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압축적으로 적혀 있어가지고 이론하고 문제 사이 갭이 좀 커요. 그래서 이론을 공부해서 이해가 됐어 하고 필수예제를 푸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빵 하고 뭔가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 들지만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따라오시면은 분명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하나만 더 해보고 오늘 1-2번까지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의 다음 포물선을 그리고 꼭점,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식을 한번 거꾸로네요. 아까는 초점하고 준선이 줬을 때 식을 구하는 거고 이번엔 식이 주어졌을 때 거꾸로 구하는 겁니다. 정리를 할게요. 완전제곱식으로 y 플러스 y제곱 더하기 6y니까 이 값을 y 플러스 3의 제곱하면 되는 거네요.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식을 넘기면은 4x 마이너스 20 그러면 4로 묶어내면은 x 마이너스 5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떤 그래프입니까? y제곱은 4x를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문제 지금 꼭점부터 자, 꼭점 얼마야, 꼭점? 원래 이거는 0,0인데 이렇게 평행했으니까 꼭점이 5,-3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준선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초점은 y제곱은 4x는 4px, p가 1이잖아요. 그 초점이 원래는 1,0이었어요. 근데 초점 역시 이만큼 평행이 되는 거니까 초점은 6,-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준선은 뭐가 됩니까? 준선은 원래 x는 마이너스 1이 준선이었어요. x는 마이너스 p가 준선이었는데 그 준선을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의미가 없고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x는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 x-2에 제곱하시면 되겠고요. 넘기시면 얘는 8y 넘기면은 4 빼니까 마이너스 24 8로 묶어내면은 y-3 네, 이게 되겠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x제곱은 4py 4 곱하기 2 곱하기 y 이게 p가 되는 거죠. 이거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근데 이 그래프의 꼭점이 원점이니까 자, 이 얻어지는 그래프의 자, 꼭점 어떻게 됩니까? 원점을 2,3 예.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초점은 이 그래프 초점은 0,2죠. 이거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이니까 이 값은 2,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초점은 y는 준선은 y는 마이너스 2가 준선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y축으로 3만큼 x축은 의미가 없고 그러면 값은 y는 1이 준선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첫 시간이니만큼 사실 뭐 엄청 중요한 문제를 풀지는 않았습니다. 포물선의 핵심이 되는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바로 이런 식을 구하는 것 따위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한 뭐 개념 문제들이고, 포물선의 정의가 뭡니까?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건 점도 집합이기 때문에, 이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한 보조선을 이용한 도형의 닮음, 합동 등등등을 이용해서 구하는 바로 포물선의 기하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과목이 기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하적 관점에서 푸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거는 식을 푸는 거지, 방정식, 부등식 푸는 것처럼 식을 푸는 거지 도형을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고요. 저는 첫 시간이니만큼 뭐 이론은 많이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하라는 과목, 2차 곡선이라는 과목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할 테니까 쌤이랑 요 기하를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게 열심히 달려갑시다. 알겠죠? 자,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